안녕하세요. 송이산 개미TV입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그리고 SK바이온 사이언스 하이브까지입니다. 이 피플바이오를 좀 보면 전체적으로 지킬 자리들은 잘 지켜졌는데, 이 피플바이오는 그나마 좀 안정감이 약간은 있어요. 그렇지만 박셀바이오는 물론 이제 크게 무너진 건 아니지만 추세가 완벽하게 우상향으로 틀지 못해서 그 점이 조금 아쉽고요. SK바이오 사이언스가 요즘 이 러시아 스푸트니크 V 관련하고 또 백신 생산 관련해서 좀 제약바이오주들이 조금 급변동이 심하죠. 이에 관련해서 이제 SK바이오 사이언스도 이제 의약품 제약주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크게 움직이는데, 이 SK바이오 사이언스라고, 자, 하이브 보호예수 풀린다는 이슈와 함께 뭐 떨어졌다가 다시 뭐 유상증자 어디 참여한다고 또 올라갔다가 뭐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하죠. 그렇지만 이 모든 걸 너무 복잡하게 주식을 하면 안 돼요. 정말로 그러면 머리가 속된 말로 굉장히 아프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제가 물론 오래 하진 않았지만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손절 라인 깨면 손절, 안 깨면 익절, 뭐 들고 가고, 추세가 잘 유도돼 있으면 들고 가고, 아니면 본인만의 원칙을 세워서 하는 게 중요한데, 주식이 떨어지고 막 그렇게 되면 갑자기 막 재무제표 살펴보고 공부하고 이 회사가 뭔 일을 하고 유상증자는 도대체 또 어떻게 되는 거며 보호예수가 풀린다는데 어떻게 돼,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보호예수가 풀린다고 했을 때 그 보호예수 풀리는 당사자들한테 가가지고 니들 보호예수 풀린다는데 팔 거야? 물어보기 전엔 모르죠.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지켜줄 자리 잘 지켜주면 내비두는 거고, 깨면은 당연히 손절하는 거고, 또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으면 굳이 매도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로 했으면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거고, 이렇게 자기만의 원칙에 맞춰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루하루 뉴스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맞춰서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하이브, SK바이오 사이언스까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플바이오를 보면 일단 지켜줄 자리 잘 지켜졌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 주봉, 이제 주봉을 먼저 봐야 되겠죠. 5주선을 완벽하게 회복해 주느냐 못 해주느냐에 따라서 추세가 결정이 되는데, 5주선의 가격이 42,890원이에요. 그래서 43,000원대 위에 있는 게 엄청 중요한데 43,000원 뒤에서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5주선을 딛고 되게 박스권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부터 좀 추세 좀 유지하면 안 될까, 우상향으로. 자, 이렇게 하는 말하는 뜻을 보여주는 이 중요한 한 주였는데, 물론 이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다음 주에 꼭 급등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누구도 모르죠. 하지만 추세를 틀을 확률이 굉장히 있는 거죠. 우선이 올려놨다는 얘기는. 자, 월봉에서는 당연히 깨지 않아야 될 전월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추세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저번 주 내내 말씀드렸죠.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지지선이 하나 있다고.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절대 깨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주식이 추세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3월 12일 날 저점이 형성된 이후로 이 자리 밑으로 웬만하면 안 떨어지고 잘 유지가 되고 있죠. 이 이야기는 이 주식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오늘 황금일선 21선에서 이렇게 양봉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이 가격을 기준으로 추세를 틀을 확률이 조금 있어요. 60분봉에서 20분 밑에 있네요. 어쨌거나 일봉에서 일단 오늘 이렇게 나쁘지 않고요. 또한 주봉에서 25주선이 잘 붙어 있다는 거, 이 상황이 조금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만약에 급등한다면 또 뉴스 나오겠죠. 뭐 치매가 어떻게 있고 뭐가 어떻게 있고. 근데 그 전에 벌써 주식은 지켜줄 자리를 잘 지켜준다거나 추세의 전환이 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뉴스가 떠서 올라갈 때 벌써 방 떠서 올라가서 쫓아가자면 늦죠. 그 전에 벌써 추세를 틀어놓고 턴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 놓고 빵 때리면서 강한 뉴스가 나옵니다. 두고두고 좀 아쉬운 대표적으로 아가방 컴퍼니가 있는데, 자, 이 아가방 컴퍼니가 오늘 이렇게 이 상한가를 시현했죠. 월봉에서 보시면 이제 중요하게 뚫어줄 60개월선까지 뚫었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자, 저번 주 2주 전에 5주선을 회복하려는 긴 꼬리가 달렸죠. 이렇게. 자, 긴 꼬리가 달렸고, 아이고, 이게 긴 꼬리가 달렸고, 저번 주에 완벽하게 5주선을 회복해주는, 즉 추세를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을 딱 보여줬죠. 우리 추세 틀었어, 이제 올라갈 거야, 이래놓고 빵 상한가를 갔죠.
자, 이때 뉴스 떴죠? 이 대목에 뉴스가 딱 떴죠? 뭐라고 떴냐면 중국의 산화정책 제한이 풀릴 것이다. 뉴스 때문에 날아갔는데, 뉴스 때문에 날아가기 전에 추세를 잘 유지하는 현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뻘쭘하게 아가본 컴퍼니 죄송한데요. 그렇듯이 일단 주봉의 추세가 잘 유지가 되고 있으면 빵 때릴 때 그때 뉴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종목을 사야 돼요. 그것도 월봉이나 주봉에서 추세가 상향으로 잘 뻗어 있는 종목 중에서 일봉에서 이렇게 눌림목에 사야죠. 이게 주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자, 어쨌건 그렇기 때문에 피플바이오도 좋은 위치에 와 있고요. 자, 박셀바이오를 보면 조금 박셀바이오는 피플바이오랑 틀려요. 물론 예전에 저점을 심하게 찍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자, 2월 달에 저점과 3월 달에 저점인 92,900원대입니다. 즉 10만 원대가 깨지면 안 되는데 아직 깨지진 않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10만 원대에서 9만 원대로 바뀌게 되면 헛가창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아주 위험해져요. 자, 금방 말씀드렸듯이 주봉에서 5주선 위에 올려놓는 게 엄청 중요했는데 박셀바이오 오늘 종가를 보면 이렇게 올려놓지 못했죠. 그러면서 추세가 뚜렷이 지금 우하향으로 4주째 밀리고 있죠. 그러니까 약간 위험한 신호죠.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주식은 절대 이 상황에서 뉴스를 자꾸 붙이면 안 돼요. 어떻게, 박수를 끼니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어떻게 될 건데, 이런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금 하향하고 있는 거죠, 4주째. 자, 이 하향하는 추세가 멈춰야 되는데, 하향한 추세가 멈추려면 반드시 5선을 회복이 필요해요. 따라서, 다음 주에 만약에 월요일부터 출발해서 잘 멈춰줘서 옆으로 가면서 5선을 회복해주면, 이제 추세가 잘 살아나는구나 하고, 그때 매수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추세가 우하향으로 계속 무너질 땐 섣불리 들어가면 큰 위험성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나마 좀 천만 다행인 거는 일봉에서 아직 이탈해야 될 자리 이탈 안 하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저점이 한번 형성된 적이 있는데 4월 7일 날 저점인 이 10만 400원대예요.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만 400원에서 9만 원대, 만 원대에서 10만 원대에서 만 원대로 호가창이 떨어지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한데 다행히 아직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플바이오하고 박셀바이오의 투자 동향을 보면 하루하루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박셀바이오는 외국인 개인이 샀고요. 기관이 좀 팔았고 연기금이 열심히 팔고 있네요. 자, 피플바이오를 봐도 역시 외국인만 조금 샀고 기관 투자인데 외국인이 좀 사서 그렇든 어쨌든 간에 지켜줄 자리는 잘 지켜주는 게 피플바이오고 박셀바이오는 아직은 추세가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계심을 갖고 대응 영역에 있어야 합니다. 추세가 이렇게 잘 올라갈 때는 크게 심하게 이제 대응하거나 손절나 있는 거 생각 안 하지만 이런 쪽에서 주봉에서 추세가 무너지고 있을 때는 반드시 하루하루 조심해야 되고요. 언제는 급락하거나 물론 급등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맞는 대응을 항상 하고서 주식을 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를 보면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월봉이나 주봉이라서 기준 잡을 만한 딱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이 끝난 캔들 모양 자체가 조금 이쁘게 이렇게 위아래 꼬리가 달린 힘의 균형, 매수세가 균형이 잡힌 어느 정도 십자도지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모양이 잡혔죠.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쁜 양봉이 하나 떴는데 어제 5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녹색선이 5일선이에요. 5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오늘 5일선을 회복해 주는 게 좀 좋았지만 역시 5일선을 회복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하게 지켜둬야 될 제가 이 11선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자, 보시면 주식이 요렇게 4월 8일 날 상승을 하고 4월 9일 날 상승하고 4월 10일 날 꼬리가 달리면서 저점을 지켜준 자리가 있어요. 누군가 꼬리 달고 지켜줬다는 얘기죠. 개인일 수도 있고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밀리더라도 이 자리 밑으로 이제 밀리지 않는 게 좋아요. 만약에 월요일 날 떨어진다면 이때 저가의 가격이 12만 7,500원인데 지금 13만 2천원이죠. 즉 12만 7,500원만 잘 지켜주면 이 지금 거는 선을 타고 다시 돌아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많이도 떨어졌어요. 상장에서 고점이 18만 4천원, 19만 원대였는데 11만이 거의 40%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45% 이제 반등하는 건데 반등하고 다시 조정받을 때 추가로 깨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날 이 4월 10일의 저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이 가격대는 이 보라색으로 보는 11선이 돼요. 즉 1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10일 동안의 평균가를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야지만이 추세가 우상향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는 분봉을 보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자, 60분봉을 보는 게 중요한데 제가 저 노란 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상장에서도 노란 선이 60분봉상 21선, 봉 하나가 1시간짜리죠. 자, 계속 한 번도 돌파한 적이 없어요. 그래 놓고 4월 8일 날 땅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면 안 되는데
이 친구가 깨면 조정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자리를 잘 유지하고 있다가 이날 갭과 함께 그냥 깨버렸어요. 4월 15일 날. 근데 추가로 밀리지 않고 옆으로 가면서 다시 21선에 올려놓고 오늘 마무리 이건 최소했지만 크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한 번 더 밀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일봉에서 이 저점, 그러니까 12만 7,500원대 여기를 무조건 이탈하지 않아야 추가로 상승할 수 있고요.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다시 한번 예전 저점 근처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가 대한 대응은 필요하고요. 많은 분들이 계시겠죠. 이게 다 지금까지 두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 새로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거에 맞는 본인 포지션에 대한 맞는 이 대응이 필요해요. 개인을 제한 많은 이 수급들이 좋아졌죠. 연기금, 뭐 사모펀드, 금융투자, 투신기금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상황 괜찮고요. 월요일날 살짝 밀린다 하더라도 물론 이런 게 있어요. 아 저렇게 개인 기관 외인 샀으니까 기관 외인 샀으니까 무조건 올라가겠네 이런 건 없어요. 어떤 분들 보면 아니 기관 외인이 자꾸 사는데 왜 떨어져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식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저 하루하루 갖다 모르고 무조건 깨지 않아야 될 자리 깨지 않아야 되겠죠. 오늘의 저점 오늘 저점이 얼마였냐면 128,500원이에요. 즉 아까 말씀드린 12만 7천원 근처죠. 오늘의 저점을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추세가 잘 유지돼서 돌아나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재밌는 친구 하이브입니다. 빅히트죠? 하이브로 설명을 변경했는데, 자, 주봉의 추세를 잘 유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봉의 마감이 잘 됐나 봐야 되는데, 5주선 위에 잘 올려놨죠? 이렇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중기 추세의 상승과 하락은 항상 5주선이에요. 자, 요렇게 12월 달에 5주선을 이탈하면서 하락. 우리 하락할 거야. 자, 다시 회복하면서 상승. 또 2월 20일 깨면서 하락. 근데 이번 주에 깰 듯 했지만 잘 올려놨죠. 오버행 이슈로 인해서 순간 밀렸지만 주봉 금요일 마지막 날 딱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앞으로도 5주선 밑에서만 있지 않으면 깨지 않으면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주선에 대한 이 경계심을 갖고 항상 잘 보시면 되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오늘 살짝 음봉 하나 그렸다 하더라도 5일선이 잘 있죠. 이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이 녹색 선이 이렇게 산 같은 데가 생긴 데가 있어요. 이때가 2월 10일, 9일 이렇게 생긴 건데 중요한 매물대이자 지지선이 돼요. 이 가격이 뚫었기 때문에 이 가격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고 설사 떨어졌다 하더라도 바로 돌려놔야 되는데 이 친구 하루 떨어지고 다음날 바로 돌려놨어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잘 올려놓았고 5일선이 이쁘게 안착했기 때문에 앞으로 5일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요. 조금 길게는 주봉에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하이브는 상황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아요. 기관이 좀 팔고 외국인과 개인이 샀고요. 은행 뭐 수급적인 문제는 조금은 이제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지켜줄 자리는 잘 지켜준 이런 이 하이브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 피플바이오, 박살바이오, 그리고 하이브, SK바이오 사이언스까지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